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충분히 그냥 이 공짜다 보여집니다. 돈 들은 거 보고 트레이딩 하면 되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피널경제TV에서 일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다음 주 증시 일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머니서포 플러스 일정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사 이선생입니다. 자, 1월 1주차 돈 되는 일정 체크 머니서포 플러스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월요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화요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우리가 일정주라고 합니다. 일정주. 여러분들 일정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가라는 거는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합니다. 자, 월요일날. 자, 1월 8일 월요일날 보면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대부분 이제 헬스케어 관련 이 컨퍼런스들이 있을 때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움직임, 미리 이제 작년부터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은 시작이 되었죠. 자,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내일이 이제 1월 8일이죠. 1월 11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개최가 되는 부분들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이겠죠. 최근에는 셀트리온부터 기타 등등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뭔가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오고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금요일날 이제 미국 주식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알려드렸던 미국의 병원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딱 생기면 조금씩 이제 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타 등등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은가. 이미 탄력은 받고 갔지만 그렇게 이제 차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날 보시면 지금 국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형 바이오 기업, SK바이오팜, 카카오 헬스케어, 유한양행 등이 공식 초청이 되어서 참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주들 머니서포 플러스 팀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ALB바이오. 자, ALB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챙겨본다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박스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버렸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일정 관련된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3일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월요일날 증시 출발이 어떻게 이제 강하게 움직일지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AL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다가 굉장히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21선 눌림목이 왔습니다. ALB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강한 반등이 나왔죠. 고점의 쌍봉은 아니고 고양이 나오고 고양이가 꼬리를 타면서 올라갑니다. 와, 지금 현재 보면 주가가 지금 최근에 AL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도 계속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수급은 맹신하면 안 되지만 수급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5일선과 21선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머니서포 플러스 일정 관련된 종목 ALB 바이오 한번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다는 건 뭐냐고 하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21선의 눌림목 이런 구간들 매수 타점을 잡고 이제 일정 관련돼 가지고 머니서포 플러스에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AL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1선 손절 잡고 다음 주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공략을 한다면 약간 눌림목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 올라오는 포인트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신테가 바이오. 자, 신테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세를 한번 쫙 주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계곡에서 까꾸로 고양이가 살짝 나왔네요.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이 손을 가꾸로 고양이. 지금 현재 보면 이 지금 다음 주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ALB 바이오, 그 다음에 신테가 바이오 다 눌림목입니다.
다 눌림목에 보면 주가가 시세를 어느 정도 주고 난 다음에 21선 눌림목에 딱 와 있거든요. 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 매력적인 가격대 구간과 매수 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신테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파동상 엘리어트 파동 1파가 나왔기 때문에 2파에 눌린 구간들, 주가라는 건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뭐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의해서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니서퍼 플러스에 일정 관련된 종목들 AB바이오, 신테가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21선, 종가상의 21선 손절을 보면서 충분히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번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주가가 좀 전에 봤던 AB바이오랑 신테가 바이오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저런 주가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시세를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 구간에 눌림목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챙겨보시면 이미 지금 파동이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파동을 많이 만들고 난 다음에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주가가 여기서 놀고 있죠. 뭐 여기에는 있겠지만 여기에 한 3, 4년 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가볍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세를 주고 여기에는 매물대가 있지만 어느 정도 돌파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돌파 매매로 봐야 되겠죠. 자, 금요일날 한미약품은 종가상에 5월선을 깨진 않았습니다. 시간은 좀 빠졌지만 보통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할 때 5월선을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종가상의 기준으로 보는 편이며 장중에 순간적으로 급락을 할 때면 뭐 잘라버려야 되겠죠.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은 앞전에 봤던 두 종목과 다르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을 챙겨볼 수 있다는 거겠죠. 앞전에 봤던 이제 머니서퍼 플러스에서 나왔던 이런 종목들은 21선 근처에 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기준으로 차트 분석을 해본다면 21선 손절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약간의 기술적 반등 구간을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야, 머니서퍼 플러스 일정 관련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바로 제약 바이오 주들을 보는데 야, 저 역시도 조금 공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흐름의 시장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고 매수세들이 몰리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분할해서 21선 손절 잡고 한번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시며, 그 다음에 지아 이노베이션, 야, 이거조차도 한미약품은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편이고 나머지 지금 ALB 바이오랑 두 종목 이런 기타 등등 보고 있는데 야, 어째 주가들이 공략을 잘하고 매수세들이 붙는다면 눈에 돈이 보이네요. 그죠? 왜냐면 손절이 짧아버리니까. 안전한 장면에 기대 수익이 큰구나 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의 밖으로 패턴으로 본다면 박스 구간에 올라갔고 눌린 구간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21선 손절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아 이노베이션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야,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세 종목 정도 봤죠. 세 종목 정도 봤는데 수급들이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수급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수급들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지아 이노베이션. 자, 이것도 21선 손절 잡고 다음 주 8, 9, 10, 11, 12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1선 손절을 보고 접근을 하는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손절했더니 올라간다,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정이 1월 8일부터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월화 8, 9, 10, 11 월화수 목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뭐 국내 증시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이탈했다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손절하고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으로 반드시 올라갈 때는 강한 거래량들, 눌림목에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눌림목에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들, 즉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매수의 힘이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보면 손절 라인을 잡고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익이 잘 날 수 있지 않은 종목인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자, GC셀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 죽음의 계곡이죠.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하나님이 손을 꽉 잡아줍니다. 손을 쫙 잡아준다는 게 살려는 준다는 거겠죠. 굉장히 주가의 추세 전환이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영차 패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자, 주가가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일단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받쳐줬죠.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영차 패턴들, 장기 입형이 224일선, 뭐 241선을 뚫었기 때문에 224일선을 뚫고 그 다음 목표가, 야, 이거는 뭐 제약 바이오 주지만 단기 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조금 모아가고 한다면 그 목표가들을 뭐 6만원, 7만원 정도까지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GC셀 같은 경우에도 21선 요런 자리들 손절을 잡고, 요 같은 경우는 장기 입형 뭐 224선 정도 잡아도 충분하겠네요. 요런 부분들을 본다면 요런 시세들을 한번 먹을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GC셀까지 머니서버 플러스 월요일날 일정 관련된 종목들 GC셀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도 조금 뭐 직장인분들이나 조금 시간 투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면 되겠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항상 좋아하는 매집봉들이 떠 있죠. 이 주가가 이런 매집봉들을 형성시킨다는 이유들은 물량을 모아야지만 나중에 큰 시세, 주가가 큰 시세를 주고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지만 자기네들이 핸들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들이 이렇게 뜬 모습들을 본다면 충분히 한번, 야, 이거는 뭐 농사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장기 입형을 뚫은 시점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장기 입형을 뚫고 난 다음에 바로 추세 전환이 안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아직까지 물량을 확보를 못했다. 그 다음에 물량은 확보했는데 이 주가를 크게 띄우기 위한 시장의 명분들이 있지만 그게 현재 시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생명 연장의 꿈은 영원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을 중량기 관점이나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시간 투자와 비중 조절입니다. 대부분 한 번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 역시는 저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항상 수익이 잘 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도 두드려 맞았는데, 야, 내가 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무조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배팅과 버티기, 시간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몰빵하고 갔다가 빨리 안 가가지고 시간 길게 갔다가 옥황상제랑 아침에 이제 티타임 한번 하고 왔다가 옥황상제 뒤통수도 맞고 그렇게 많이 맞아보다 보니까, 야, 제약 바이오주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시간 투자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슬슬 천천히 모아가면서 기다리니까 항상 수익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는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빠른 템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절대 비중 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매집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종가상에 느끼는데 시간에 올라갔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6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 이 지금 머니서버 플러스 1월 8일날 이 관련된 종목들 유료급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가해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 밤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 나면 뭐 내가 좋은 거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내 방송 계속 보지. 꼭 다 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내가 좋기 때문에 잘 돼야지 구독자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월요일 아니면 월화수목까지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T용바이오. 야, 이 지금 패턴들이 여기에 지금 머니서버 플러스에 나와 있는 종목들, 야,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는 나도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항상 이야기 드리죠. 머니서버 플러스는 대한민국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가지고 시장에 끼가 있고 주도주 될 만한 것들 항상 명분을 중요시 하면서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1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 1% 트레이드를 만드는데 1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것도 눌림목이네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게 티움바이오, 앞타바이오, GC셀 그리고 이제 빠른 템포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려고 할 때는 요거에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지금 현재 뭐 티움바이오, 앞타바이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시세를 한번 줬죠. 그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죠. 그 다음에 GC셀 같은 경우에도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즉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쉬어갔다가 올라갈 때는 눌림목을 주고 상승이 나올 때는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있잖아요.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있다는 거는 세력이 시동을 걸고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 눌림목에서 강한 시세들이 나오고 아직까지 시동을 걸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조금 되면서 봐야 되겠죠. 요런 지금 패턴들을 보면 21선 눌림목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 LBL 바이오, 신테가 바이오, 한미약품, 지아 이노베이션, GC셀, 앞타바이오, 티움바이오 21선 눌림목에 손절을 잡고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월드 프리미어 현지 시간 LG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항상 뭐 CES 관련돼 가지고는 얘기들이 많죠. 뭐 이런 얘기들 개최를 합니다. 자, 이미 지금 이 일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화요일날 지금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있거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금요일날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매년 우리가 CES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CES가 개최되기 전에는 항상 그에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어느 정도 모아가가지고 저 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시세들이 주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챙겨보면 주요 주제는 AI 때문에 미국 주식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머니서포 플러스의 1월 9일날 관련된 종목들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화요일날 일정 관련 주에 있지만 금요일날 이미 시세들이 나왔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까지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솔트룩스,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는 상한가가 갔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파동에서 분할 매수액을 잡고 있다면 뭐 이런 시세도 주겠죠. 자,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분석을 하면 제가 항상 이 파동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죠. 햄버거 기법, 그죠? 이 큰 박스권에서 가운데 딱 줄을 끄면 햄버거에 고기에 육즙이 스며드는 자리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햄버거 기법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햄버거에 여기에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있고 여기에 고기, 여기에 빵이 있습니다. 요거를 주가의 고점, 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이제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초보나 주린이 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만든 기법이거든요. 이 고점과 저점에서 박스권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요런 파동을 만들고 있죠. 빵이 있고 고기. 여러분들 햄버거를 먹을 때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위에 있는 빵 맛대가리 없습니다. 고기에 육즙이 집에 갈 때 햄버거 하나 먹을까? 고기에 육즙이 스며드는 자리들, 이게 빵이 제일 맛있거든요.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면 고기 육즙이 스며드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우리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이게 돌파 매매가 나온다 해가 고점에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권에서 주를 가운데 중심선을 고기 육즙을 그 스며드는 자리들마다 매수를 한다면 수익까지도 딱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6줍이 가운데 6줍이 스며드는 자리들 요런 구간에 매수를 했다가 이런 시세들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머니 서퍼 플러스에 나와 있는 일정 관련주들을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기법에 맞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타점들을 한번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이런 구간들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마음이 AI 합니다. 마음이 AI. 자, 마음이 AI. 자, 요것도 지금 시간에 좀 움직였죠. 시간에 움직이고 화요일날 요런 일정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금요일날 이미 시세가 나왔죠? 그럼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월요일날 아침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 이스트 소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겠죠? 당연히 상한가 나왔으니까 아침에 갭이 뜨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일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 매매 아니면 눌림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되는 분들은 돌파 매매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AI나 이런 것들 눌렀다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봐야 될 겁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와 연관된 종목입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 구간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아까 햄버거 기법으로 본다면 이 중심선 밑에서 육즙이 스며드는, 고기들이 육즙이 스며드는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스윙 관점에서 포인트를 본다면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접근하는 부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 죽음의 계곡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스윙 관점 기타 등등 한번 챙겨볼 수 있겠죠. 알체라 한번 챙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리토.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지금 보면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요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여기에 보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물대가 꽉 잡혀 있거든요. 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이상의 거래량들이 나올 때 이거는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본전가를 주기 때문에 본전가를 줘야지만 매물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력받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포인트들, 거래량이 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증가되는 포인트에서는 정고점 돌파 매매로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 요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이 컨퍼런스 관련돼 가지고 분석한 종목들보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금요일날 시세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되는 분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겠지만 이 재료 소멸로 내려올 때는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이 되는 분들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이미 지금 금요일날 장 마감할 때 시간에 어느 정도 상승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특별하게 새로 움직이는 테마들이 없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챙겨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차트가 쌍봉 나왔죠. 항상 이야기 드리죠. 까꾸로 고양이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요 그림이 딱 나와버렸네. 깜짝 놀라겠네.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엠노라는 차트와 이 고양이를 보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응? 여러분들, 엠노에 지금 이 고양이가 딱 있잖아요. 나도 이 차트 고양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고양이가 쌍봉일 때는 무조건 팔아랍니다. 무조건. 고점의 쌍봉에서는 무조건 이익 실현, 21선 깨지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정리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럼 엠노는 지금 요 고양이가 지금 꼬리를 살짝 갔다가 이거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봐야 되겠죠. 요런 구간들이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였다. 매수 타점이었다. 고양이 꼬리.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양이 기대기는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 기대기를 잡지 말고 고양이 꼬리를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 반등 구간의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의 포인트.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엠노가 꼬리도 비슷하죠. 엠노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주가의 시세가 1파가 나온 다음에 오징어 2파 나온 다음에 쌍봉 찍고 지금 딱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지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21선을 이탈했다가 안착이 되려고 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단기 포지션 21선 안착이 되면 매수 포인트 잡고 21선 깨지면 손절 잡고 세력선 돌파까지도 충분히 한번 챙겨볼 수가 있다. 고양이를 찾으세요. 요거는 고양이 꼬리 기술적 반등만 또 먹으러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고양이 꼬리 된 부분들 엠노를 보면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립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 소트룩스, 이스트 소프트 기타 등등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 셀바스도 지금 고양이거든요. 아이고야 셀바스까지 죄송합니다. 셀바스도 고양이가 지금 딱 꼬리를 살짝 셀바스도 고양이와 좀 비교되면서 챙겨볼 수 있겠죠. 항상 고점에 쌍봉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고양이 기대기가 나왔을 때는 꼬리를 잡는 기술적 반등 구간의 매매 포인트들 그런 자리를 챙겨보시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21선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고 뭐고 간에 21선을 못 버텨주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싸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 한번 누릴 수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요 날에 왜 음봉이 나왔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배당 다 받았잖아. 배당 받았는데 던지지 뭐 이걸 보유해가지고 더 크게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응? 항상 그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큰 손들이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 초반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왜? 배당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팔아도 배당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돈 많은 아줌매들, 돈 많은 아저씨들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거하고 싸게 삽니다. 싸게 산다는 거 배당을 받고 온다는 이제 쭉 빠지면 다시 이제 잡겠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온다는 걸. 나스닥이 밀려서 시장 밀려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면서 삼성전자는 일단 월요일 날부터 뭐 증시의 분위기들 봐야 되겠죠. 좋게 나오면 약간의 21선 눌림목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월 10일 수요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 마감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입태 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이빨 끌어올렸다가 되기는 될 건데 이게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좋겠어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뭔가 감질나게 합니다. 해줄 거면 빨리 해주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저렇게 다 끌어올렸다가 보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배팅들을 할 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어차피 지금 저 승인이 되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 봤자 뭐 어때?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저기 상한가 기대감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만 어느 정도 우리 기술 투자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우리에게 주는 건 어차피 뭐 당연한 건 기술적 반등이고 안 그러면 이게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 더욱더 좋겠지만 뭐 저게 이제 뭐 심사가 승인이 되면 기술적 반등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겠죠. 이게 저는 되는 경우는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보유하지 않고 수익을 낸 상황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중간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낙폭과대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야 이게 돼버리면 정말로 좋겠지만 뭐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부분에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 포인트에서 한번 잡을 수가 있고 일단은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들 챙겨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머니서퍼 플러스에 대한 일정 관련 종목들 분석을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왜 패스하냐면 변동성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확률 순간적으로 빡 올라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손실이 트레이딩을 잘못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시고 초보나 주력분들은 패스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11일 CPI는 3.1%로 최근 2개월간 CPI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낮은 수치로 발표되며 물가지수가 진정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CPI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인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지속적인 CPI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겠죠. 이번 CPI 발표는 저는 눌림목에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눌림목에서 CPI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분석들이나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분석들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저는 좀 차트로 보는 편이거든요. 차트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CPI 지수 발표가 예상보다 좀 눌림목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이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들을 장 초반에 조금 더 눌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21선 이탈해가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는데,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있고 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21선 밑에 있어서 윗꼬리를 다는 거는 좋게 안 보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윗꼬리를 달았다면 어느 정도 하락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종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이고,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야, 빵꾸 낀다, 피해라, 이런 냄새 난다, 피해라,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매도세가 아직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차익 실현,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요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면 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1월 12일 금요일날 자, 셀트리온 신규 상장, 그 다음에 SM 알짜 자회사 기습 매각 보도, SM 라이프. 자, SM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딱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농사 매매하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순간적으로 한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 좀 빠지면 어차피 주가는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고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농사 매매 관점으로 지금 요런 구간들 충분히 한번 포인트가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SMCNC 같은 경우에는 야, 요거 괜찮네. 요거 괜찮다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야는 지금 21선 밑에서 야, 단기 매집봉들이 보이고 당일날 요런 거래량 나올 때 요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왜냐면 거래량 들어오고 돈 들어온 거 눈으로 확인하고 당일날 분차트 상에 눌린 구간 625 기법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그냥 이 공짜다 보여집니다. 돈 들어온 거 보고 트레이딩 하면 되거든요. 당일날 시세 들어온 날 언제고 보면 분차트가 어디고 보자. 야, SMCNC는 이거 공략자리 30분 봉으로 봤는데 30분 봉이 지금 시세 나왔다가 눌림목이거든요. 이거는 일정 관련주로 있기 때문에 한 1900원 가격대나 이런 구간들 충분히 포인트로 보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1900원 손절 라인 보면서 이탈하면 손절했다,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날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최. 아무튼 요거는 뭐 우리 또 파이어족 멤버십 분들 제가 뭐 포인트 있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조금 뭐 어떻게 평화적으로 가겠죠.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머니서퍼 플러스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이 머니서퍼 플러스 월 구독료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금액이 정말 저렴하죠. 여기 가보시면 홈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보면 머니서퍼 플러스에 대한 리포터들, 1차 리포터가 이제 장 시작 전에 7시 정도에 나오고 2차 리포터가 한 8시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 8시 정도에 나온 리포터들은 꼭 챙겨보셨습니다. 왜냐면 당일날 내가 트레이딩하고 주도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장 마감 브리핑, 장 마감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 시장의 테마록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특징 테마들,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관심 종목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죠? 그러면 관심 종목에 AI 다다다다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종목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특징 테마 AI, 그러면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데일리 이슈들에 대해서 챙겨보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은 어렵습니다. 패스. 신규 상장 종목 어렵고, 증시 일정, 이게 지금 최고거든요. 일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종목들 차트 분석해드리죠. 주식 기초, 외국인 투자자 알아보기, 주식 랠리, 2초 상식, 초보나 주린이 분들은 요런 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공부하는 데 충분히 되고, 주식 플러스 트레이딩룸은 좀 실전 투자 잘 하시는 분들, 그죠? 대한민국 상위 1% 트레이더들이 분석을 한 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픽, 이것만 하더라도 월 몇십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증시 일정 관련돼 가지고 돈 되는 일정 체크, 일정 관련주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SM, CNC는 이거 공략 자리 30분 봉으로 봤는데 30분 봉이 지금 시세 나왔다가 눌림목이거든요. 이거는 일정 관련주로 있기 때문에 한 1900원 가격대나 이런 구간들 충분히 포인트로 보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1900원 손절 라인 보면서 이탈하면 손절했다,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SK플래닛에서 분할된 MNC 마케팅앤컴퍼니를 인수하여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광고업, 매니지먼트 사업, 여행 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대행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SMCNC의 재작년 매출액 1,579억 중 영업이익은 20억 원, 당기순이익은 53억 원, 영업이익률은 1.27%입니다. 작년 부채 비율은 212.79%, 당좌 비율은 114.11%, 유보율은 125.90%입니다. EPS 56원, PER 52.76배, PBR 2.66배입니다. SMCNC의 테마는 광고,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여행, 네옴시티 등으로 엮여 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YG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멤버 전원과 그룹 전속 재계약을 체결하여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상승하며 급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비주력 자회사 매각 기대감이 부각되어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6월 한국 영화의 매출과 관객 점유율이 급등한 소식이 전해져 영상 콘텐츠 테마가 상승하며 급등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3일 SM엔터테인먼트 그룹주가 경영권 인수 경쟁 종료로 인해 하락하여 급락하였습니다. 2023년 3월 7일 카카오가 SM 주식 주당 15만원으로 공개 매수를 결정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주가 상승하며 급등하였습니다. 일정 매매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핀업스탁 머니서퍼 플러스를 구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